자,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 친구 참 팔자 편해 보이네요. 1단원입니다. 시선과 목소리라는 단원이네요. 이렇게 시선,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말하는 거를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네. 그래서 소단원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복효근 시인의 시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성석재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석재 작가는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복효근 시인은 현재 그 전라도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자 시인입니다. 멋지신 분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대단원을 펼치며 여기 친구가 막 손을 흔들고 있고 너!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를 봤더니 조난을 당한 두 친구랍니다. 조난을 당한 두 사람이래요. 즉 여기 그 섬에 있는 친구도 조난자고 두 사람이 전부 다 조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조난을 당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딘가 섬에 홀로 버려져 가지고 이제 갈 곳을 잃은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전적인 정의는 조난을 당하다. 조난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 항해라든지 등산을 하다가 도중에 재난을 만났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난당하다라는 경우에는 어떠한 섬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은 산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수업하려니까 약간 버벅버벅 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도 조난자죠. 조난자 A가 되겠고 이 친구도 조난자인 겁니다. 조난자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자의 처지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섬에서 조난을 당한 친구는 이 배가 오니까 저 배를 타면 나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제 살았다. 구해주세요. 저 배를 통해 배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 친구, 여기 있는 친구도 조난을 당한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도 아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길을 잃어버린 걸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다가 이 섬을 본 거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섬이 보이는구나. 드디어 먹을 것이 없는 이 배를 떠나서 섬에 육지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서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생각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조난자 A는 조난자 B를 구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조난자 B의 입장에서 조난자 A를 봤을 때는 막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나를 반겨주는구나.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죠. 밑에 있는 문제. 같은 상황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무엇이냐? 작품에서, 문학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는 이가 누구냐, 보는 이가 누구냐. 그 다음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붕 떠있죠. 말하는 이가 누구냐, 보는 이가 누구냐, 그들의 관점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 이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시입니다.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화자라고 이야기하죠. 즉 화자를 파악하는 게 주된 그 학습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화자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어떻게 읽어야 더 좋을까요?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같은 경우엔 소설입니다. 소설은 말하는 이가 서술자죠. 서술자를 이해하기라는 거죠. 그리고 서술자의 관점을 주목해라 라는 겁니다. 즉 이 학습 목표는 시에서의 화자 그리고 소설에서의 서술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관점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대단원 1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하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한다는 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자나 서술자에 대한 개념은 고등학교 때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입니다. 생각을 열어봅시다. 다음은 외국의 한 공익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고 영상 속 소년과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 중에 소음이 약간 들어갈 수 있는데 학교가 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약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텅 빈 영상을 보면은 텅 빈 도시락이 나오고 이 텅 빈 도시락의 주인공이 물로 배를 채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물로 배를 채우고 돌아왔더니 도시락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씩 웃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자, 영상을 다 봤나요?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 영상에 소년과 친구들의 각각의 관점에서 나레이션을 입혀보고 그 차이를 이야기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은 이 활동은 소년의 관점에서 나레이션을 하고, 나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입장에서 나레이션을 해봐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잠깐 강의를 멈추고 나레이션을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세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멈추고 이 활동을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봤나요? 등교 수업이면 발표를 좀 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발표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발표를 해보면은 먼저 소년의 나레이션입니다. 영상의 내용 봤죠, 여러분들? 영상의 내용에 대한 나레이션. 점심시간이다. 과연 오늘 내 도시락은 먹을 게 있을까? 역시나 없다. 배가 고파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나왔다. 우울하다. 돌아와서 텅 빈 도시락을 넣으려고 하는데 뭐가 들은 것 같다. 이럴 수가. 친구들이 나를 위해 맛있다. 너무 맛있고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라고 소년의 나레이션을 선생님이 적어봤습니다. 소년의 나레이션의 핵심은 뭡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죠.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준 게 고맙다. 요런 게 핵심으로 잡았고요. 친구들의 나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친구는 점심시간에 물을 마시러 간다. 아마 오늘도 먹을 것이 없나 보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도시락을 채우기로 했다. 친구가 돌아왔다. 도시락을 확인하고 맛있게 먹는 친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렇게 친구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봤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거는 행복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소년의 입장과 친구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의 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이 광고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했던 경험을 떠올려 말해봅시다. 누군가를 배려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용 보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반 친구들은 도시락에 사랑과 우정을 담았고 소녀는 그런 도시락에 큰 감동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이 경험을 친구들이 말하느냐 소년이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 이처럼 시도 말하는 이의 관점을 고려하며 읽으면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 밑줄을 친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치겠습니까? 어디에 치면 될까요? 이 부분이죠. 이처럼 시도 말하는 이의 관점을 고려하여 읽으면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이의 관점을 고려하자라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구를 분석해야 된다? 말하는 이를 분석해야 된다. 이 말하는 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나와 있네. 자, 어때요? 따뜻한 시입니다. 언뜻 보면은 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시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해주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는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습지 하나 올려놨습니다. 같이 학습지를 보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화자가 처한 현실을 알려주는 행을 3개 찾아보세요. 화자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지, 원래 그러니까 이 저녁 이전에 원래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약간 우울했는지, 슬펐는지, 행복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행을 찾아서 써 보시고요. 행이 뭔지 알죠? 행은 시에서의 한 줄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 행, 요게 한 행, 이게 한 행, 요게 한 행, 이게 한 행이에요. 행은 한 줄을 의미한다는 거. 한 줄을 한 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더 찾을 수도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그 화자가 처한 현실을 알려주는 행을 찾았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처한 현실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선재가 닫아준 지퍼는, 내 가방의 지퍼는 원래 열려 있었을지 아닐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요. 화자는 가방 속에 붕어빵 5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몰랐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화자는 왜 그날 저녁을 가장 따뜻하다고 했을지, 왜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인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닌 이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학습지 작성해서 오픈 카톡방에 제출하고요.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 본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